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전에도 한번 제가 알려드린 내용인데, 하여간 뭐 제 영상을 보면 항상 알려드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A은행이 있어요. A은행에 대출이 한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있고, 그리고 또 B은행에 1,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C은행에 5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D은행에 300만 원, 그리고 E은행에 또 300만 원. 이렇게 대출이 있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은행에서만 5군데를 이용하신 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또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자금이.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만 이제 더 이상 1금융권에서는 안 나와, 대출이. 왜? 꽉 차버렸으니까. 그래서 2금융권에서 2금융권을 알아봤는데, 2금융을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대출이 2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건 금리가 13%. 자, A은행이 예를 들어서 5%이고, B은행이 뭐 8%이고, 이게 뭐 10%이고, 다 같이 뭐 11%, 뭐 10% 이런다 쳐요. 가령. 어찌됐든, 얘보다는 금리가 다 낮아. 근데 이분이 필요한 자금은, 필요 자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이나 나와가지고 나 솔직히 1,500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1금융권이 너무 대출 건수가 여러 건이야. 이 관리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 남는 여유 자금으로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얘네들이라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자,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신용. 그리고 두 번째, 필요 자금. 자,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귀찮아. 이거 많아. 그러니까 이걸 다 상환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대출이 나는 은행에 하나, 둘, 그리고 이 저축은행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3건 뿐이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필요금액만 이용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3건으로 줄이면 신용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견해는 반대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일단은 얘네들이 이자가 더 낮으니까 이자 지출도 줄일 수 있지만, 대출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5건에서 2금융 하면 총 이제 6건이 되겠죠? 2금융까지 하면은, 그러면 총 6건이 되겠, 플러스야. 6건이 될 건데, 왕자가 되고, 희한하게 되네. 이렇게 되면 총 6건이 될 건데, 이 중에서 3건, 1금융권 3건을 줄인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갔냐?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1금융권에서 대출 받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면 신용점수가 별로 하락하질 않아요. 반대로 1금융권에 있는 은행 거 대출을 내가 하나 상환해버려. 그런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올라가던가요, 많이? 안 올라가요, 별로. 뭐 올라가긴 올라가죠. 건수가 없어졌으니까. 찔끔. 그만큼 1금융권은 대출 받았다, 갚았다 해서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가거나 이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자 지출을 더 늘려가면서 이 3건을 갚는다? 저는 차라리 이 이자를 아끼고 싶어요. 어차피 이거 받게 되면 신용수는 훅 떨어져요. 2금융권 받게 되면. 거기서 은행 거 이거 3건 갚는다고 해서 뭐 거기서 더 많이 올라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오히려
이자만 13%로 이거 얘네들보다 이자가 더 높으니까 이자 지출만 더 많아지죠. 그러면은 반대로 제 얘기는 내가 5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500만 원만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제가 아까 말했죠. 어차피 이금융권 대출받는 점수가 훅 떨어져.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얘네들 상환했다고 쳐요. 애들 상환했다 쳐요. 그러면 이거 500만 원만 이용한 것보다는 신용은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건수가 일단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많이는 안 올라간다 했죠.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갚는 상환 기간을 따져보세요. 일단 이자 지출도 이자 지출이지만 얘를 2천만 원을 받게 되면 상환 기간이 다시 5년으로 늘어나. 그럼 이 많은 금 난 또 5년 동안 또 내야 돼. 근데 500만 원만 이용을 했다. 500만 원 5년짜리로 이용했다 쳐. 그래도 상환 기간을. 하지만 내가 그 전에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갚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대출은 내가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여볼까요? 월불입금. 자, 내가 대출이 500이 필요해. 그런데 2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어. 그러면 500만 원만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은행이 이렇게 하도 이게 다 원리금 균등으로 쪼개져 있어. 그래갖고 매달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 안 그래도 1금융권 얘네들만 하더라도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워. 근데 또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500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500까지 받아버리면 이제 월 납입금액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럴 때는 차라리 얘네들을 이자 내가 손에 한 2, 3% 손에 보더라도 얘네들을 상환을 해버리면 월 납입금액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차라리 이 금액을 다 이용하는 게 맞죠. 왜? 어찌됐든 연체하면 안 돼. 연체를 해버리면 나중에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 납입금액이 부담이 돼버리면 항상 생활이 쪼들리게 돼 있어요. 생활이 쪼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출 받을 확률이 늘어나요. 뭐 조그마한 일만 터져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대출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납입금. 생활의 부담을 줄여야 돼. 납입금액을 줄이면 생활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혹시나 조금만 터져도 내가 생활의 부담이 없으니까 조금씩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 돈으로 사고 난 거 메꿔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빚을 낼 확률을 줄여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내가 대출이 필요해.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을 가지고 있어. 대출이 필요해가지고 1금융권 은행이 알아보니까 더 이상 대출 안 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저와 같은 사람들.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이 역시 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디 3,500, 4,100이네. 5천만 원이 나왔다 쳐요. 예를 들어서요. 자, 5천만 원이 나왔어. 이거 금리 역시 13%라고 할게요. 13%.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그러면 이 대출 상담사가 그러세요? 그럼 500만 원만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같이 착한 상담사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상담사 입장에서 5천이나 나왔어? 그러면 1,000, 3,000, 3,500, 4,100이니까 그래. 이걸 다 상환하라고 해버리자. 그러면 500% 하니까 4,600이니까 5천만 원 그냥 그대로 다 쓸 수 있잖아. 그럼 나는 5천이라는 실적이 올라가잖아. 그만큼 나 월급을 더 받고. 이런 욕심을 갖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무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500을 받으나 5천을 받으나 고객님 신용 점수가 500만 원을 받게 되면 고객님 필요한 금액만 쓰겠지만 신용 점수가 하락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뭐 저금리로 대안도 안 되고 대출 받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5천만 원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상환해 버리세요. 이거 다 7명 다 상환하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인 대출이 500만 원만 이용하면 6건이 돼가지고 신용이 많이 떨어지지만 5건을 한 건으로 묶어버리면 대출 건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신용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때 저금리로 또 대안도 가능하거든요. 1금융권으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당장 뭐 몇 개월 동안 이자 조금 더 냈다고 이자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몇 개월 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이자로 대안할 수 있으니까 더 미래를 봤을 땐 훨씬 더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현혹시킵니다. 고객이 아 그래요? 하고 이거 다 상환해버려. 5천만 원 더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얘기하는 거죠. 아 저금리 대안해준다면서요. 어떤 상담사는 뭐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해버리고 어떤 상담사는 아예 연락도 안 받고 또 어떤 상담사는 통대안이죠. 통대안 상품을 추천하죠. 수수료.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제 내미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이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 절대로 2금융권 가지고 1금융권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13%예요. 근데 얘가 15%, 얘도 15% 이랬을 때 그리고 얘는 13% 이랬을 때는 상황이 틀리죠. 이랬을 때는 13% 이자 똑같고 나머지 이자가 더 높네. 아무리 1금융권이어도 어차피 나는 이거 받아야 돼. 2금융권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내 필요자금 500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 금액까지 추가해서 500이니까 1600만 원이죠. 총 1600을 받아서 그때는 이걸 상환해버려야죠. 이자 지출 더 줄여야죠. 어차피 이거 하나 500만 원만 받으나 이거 1600을 받으나 건수는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2금융권에. 금액이 많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대출을 어디서 받았느냐, 건수가 몇 건이냐, 이게 더 크게 좌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자가 더 높은 경우에는 상환을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자가 더 낮다면 굳이 내가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알아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을 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 상담사 말만 무조건 믿지 말고 본인도 한번 잘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특히나 나중에 1금융권으로 대안을 해주겠다 이런 말에는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